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마음 신예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 세상을 바꿀 미래과학 설문서를 토대로 서비스 로봇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세상을 바꿀 미래과학 설문서 1, 헬로우티 첨단 뉴스, 로봇 뉴스를 출처로 하며 알려드립니다. 최근 거련화 추세와 저성장 시대로 인해 로봇이 인간의 생산성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기술 혁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에 의해 로봇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어 더욱더 주목받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제조 로봇보다 서비스 로봇이 시장에서 차세대 혁신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죠. 자, 우선 서비스 로봇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서비스 로봇은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친구가 웨이터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로봇은 처음에 공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 조립이나 기계 가공 등 여러 작업을 하는 자동 기계로 쓰였는데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인식 기능이 추가되면서 가정용, 의료용, 군사용, 농업용으로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졌어요. 그럼 이제부터 서비스 로봇 설명하기 위해 개인 서비스 로봇, 전문 서비스 로봇과 소셜 로봇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개인 서비스 로봇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로봇이란 일상생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으로 가사용 로봇, 교육용 로봇, 도우미 로봇 등이 있습니다. 가사용 로봇 중 청소 로봇은 2001년 최초로 등장했지만 청소 기능도 떨어지고 작동할 때 시끄러운 소음을 냈으며 배터리 수명도 짧아 자주 충전해야 했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 매핑이라는 기술이 생기면서 혼자 돌아다니며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자, 다음 개인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가사용 로봇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교육용 로봇에 대해 알아봅시다. SKT가 개발한 코딩 교육용 로봇 알버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를 하며 알고리즘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알버트는 바퀴가 달린 몸체에 교육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장착하면 학습 도우미 로봇으로 작동해요. 또한 아이들은 교육용 로봇과 놀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도 합니다. 큰 사탕처럼 생긴 오조봇은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거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종이 또는 아이패드에 스티커 명령어로 미로를 원하는 대로 그리면 오조봇이 그 길에 따라 이동해요. 이 오조봇은 제 집에도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 제 동생이 오조봇을 갖고 놀면서 코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제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서 재활훈련을 돕거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 로봇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간호 업무에 로봇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한 화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간호용 로봇 로베어는 환자를 침대에 들어올리고 앤 윅사가 개발한 배설처리 로봇 마일렛 샤와야가는 자동으로 배설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2014년 발표된 소프트뱅크사의 페퍼는 세계 최초의 감정 인식 로봇으로 노인 요양시설에서 놀이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페퍼는 환자들의 검진 결과를 분석해 주기도 하지요. 이렇게 개인 서비스 로봇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전문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문 서비스 로봇은 인간이 하기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의사, 소방관, 군인 등과 같은 전문가를 보조하지요. 미국 브레인랩에서 개발한 벡터 비전은 뇌와 척추의 생체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에서 수술 도구가 제대로 삽입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개발한 무선 영상보조 시스템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도와 수술을 보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재난구조 로봇은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거나 시설물을 수리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현상, 9.11 테러 현장 등등의 여러 곳에서 인명구조를 돕는 데 사용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소셜 로봇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셜 로봇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로봇이에요. 아까 개인 서비스 로봇의 도우미 로봇을 설명할 때 잠시 나왔던 소프트뱅크사의 페퍼는 소셜 로봇의 대표적인 예이죠. 페퍼는 기본 좋음, 안정, 불안정, 싫음, 아픔을 기본으로 하는 100가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해퍼는 카메라와 마이크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사람의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것처럼 감정 생성 엔진이 작동해요. 예를 들면 평소에 자신을 좋아해준 사람이 보이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낯선 사람이 보이거나 어두운 곳에 가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성되지요. 이렇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셜 로봇이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서비스 로봇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은 로봇들의 긍정적인 측면만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서비스 로봇에게는 아무런 단점도 없는 것일까요? 사실 아무리 최첨단 서비스 로봇이라고 해도 단점이 없기는 힘들죠. 명령받지 않은 일도 스스로 필요하다면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강인공지능 로봇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면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무분별하게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면 인간 종족의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라이언 칼로 미국 워싱턴 대학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률로는 향후 도래할 로봇과 인공지능 세상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로봇과 인공지능 문제를 다룰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로봇,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법률 간 문제를 다룰 법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경고들 속에서 무분별하게 강인공지능을 개발해도 괜찮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로봇들에 대한 제 의견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주관적인 주장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비스 로봇이 더욱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우리의 인생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 말고 스스로 일을 찾아 해결하는 강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강인공지능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두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류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짓입니다. 그리고 강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인간처럼, 아니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 지금까지 서비스 로봇에 대한 설명과 제 생각을 짧게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